네, 오늘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. 먼저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. 국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 현대 글로벌 상황을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도발에 이어서 이 무역 전쟁의 공포가 계속해서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신다고요? 네. 이 트럼프의 꼼수로 지구촌 경제가 지금 떨고 있죠. 꼼수의 사전적 의미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합니다.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꼼수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칫 재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. 성동격서, 이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으로 적을 친다는 뜻이죠. 이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공격하는 병법입니다. 상대를 기만하여 공격함을 얘기하는데요. 만약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면 이는 분명히 지략일 겁니다. 그러나 사용자가 원균이기 때문에 꼼수라는 얘기죠. 뭐 그렇다고 원균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. 원균도 조선시대 용맹한 무장이었습니다. 그나저나 얘기가 마을 버스 노선으로 살짝 빠졌습니다. 지금 트럼프의 한 손엔 관세 폭탄, 다른 한 손엔 이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. 도대체 트럼프의 노림수가 무엇일까요? 이 트럼프는 지난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제에 25%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. 여기엔 동맹국인 한국이 포함이 돼 있죠.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됐습니다. 그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, 즉 그 나프타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전제를 달아놨습니다. 트럼프는 나프타 협상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합니다. 그러기 위한 지렛대로 철강 관세 부과안에 사인을 한 것이죠. 일종의 고도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. 미국의 협상 기술 중 하나가 데드라인 싸움인데요. 바로 그 카드를 뽑아든 겁니다. 트럼프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나프타 재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한은 6월 30일. 그래서 트럼프는 데드라인을 이달 31일로 보고 있습니다. 적어도 3개월 전에 협상을 끝내야 기한 내 국회 동의 절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최근 국회와 마찰음을 내는 트럼프로선 TPA, 즉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서 나프타 재개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. 네, 나프타 협상을 속전속결로 하기 위한 지렛대였다. 그렇다면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어떤가요? 일단은 미국 국민의 50%가 관세 부과에 반대한 것으로 이제 나왔고 찬성은 31%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. 그런데다가 해당 업계인 알루미늄 업계마저 일괄 관세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. 알루미늄 협회는 지난 6일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. 알루미늄 업계에 관심을 두는 것은 고맙지만 90%를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가가 오르게 되고 알루미늄 판매상들이 더욱 힘들어진다는 내용이고요. 따라서 일괄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. 굳이 관세를 부과하려면 국제 알루미늄 가격 왜곡의 주범인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부탁을 했죠. 네, 해당 업계의 관계에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 미국 국민의 50%가 이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고 하니까 이 트럼프의 노림수가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오는 11월 중간 선거 때문이죠. 이 선거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꼼수를 강행했다고 분석이 되고요. 오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이른바 러스트벨트, 중국 등 제3세계로 공장이 이전이 돼 황폐해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.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. 자신이 오직 러스트벨트 주민들을 위해 수입산 저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. 실제 지난 일주일 동안 트럼프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죠.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선언한 날부터 과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트럼프의 꼼수의 일지를 살펴보면 3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서 25%와 10%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. 이어서 5일에 미국 공화당의 권력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성명을 발표했죠.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하면서 우리는 이번 수입 관세 부과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
그리고 이어서 6일에 관세 폭탄을 끝까지 반대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죠. 콘 위원장은 자신이 주선했던 세계 최고 경영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이날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콘 위원장은 그동안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. 이로써 미국 행정부에는 이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회장, 이 월버로스 상무장관 이렇게 강경파만 이제 남게 됐고요. 그 뒤에 이어서 7일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보 후퇴를 결정했습니다.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캐나다와 멕시코 및 일부 국가들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세 부과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. 따라서 관세 부과 조치에서 제외되는 일부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고요. 마침내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. 또 백악관은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한국 등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해서 관세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네, 관세 폭탄에 반대한 이 콘 위원장까지 사임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잃은 것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. 네. 트럼프 대통령에게 얻은 게 있다면 뭘까요? 얻은 게 있다면 반드시 또 잃은 게 있을 텐데요. 잃은 것부터 짚고 넘어가면 불과 일주일 동안 트럼프는 자신이 가장 신임했던 콘 위원장을 놓쳤죠. 또 일괄 관세 부과에서 선택적 관세 부과로 양보하는 그런 상당한 출혈을 해야 했습니다. 적어도 이 정도면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 러스트벨트 주민들에게 구애에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트럼프의 꼼수는 러스트벨트 하나 얻으려고 미국의 나머지와 세계를 버린 셈이 됐고요. 결국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칸 태운 꼴이 됐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외 증시에 이어서 또 국내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난주 상승 마감하면서 굉장히 주말을 즐겁게 보내보신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요. 이번 주 증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북미 정상회담의 그 기대감보다 더 큰 호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2,500고지 접수 초읽기에 들어갔죠. 코스닥도 1%가량 오르면서 860선을 회복했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 원화 가치도 상승했습니다. 지난주 코스피는 3.55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 역시 2.46% 오르며 한 주를 마쳤죠. 지난 9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했고요. 반면 이번에도 개인은 청개구리 매매를 했습니다. 또 미국 그 글로벌 2월 임금 상승률 발표, 3월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한 경계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네, 미국을 보면 이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훈풍이 불었는데요. 네. 이 미국 증시 상황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미국으로 가보죠.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가 급등했죠. 주간으로 S&P 지수가 3.5%나 올랐습니다. 또 다우와 나우지수는 각각 3.3%, 4.2%가 상승을 했습니다. 이 나스닥 종합지수는 오랜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어요. 지난 1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. 아무튼 그 중요한 것은 앞서 강조했지만 북미 협상보다 큰 호재는 없습니다. 계좌의 수익 산맥이 눈앞에 보이는 이유죠. 이번 주 역시 여러분의 힘찬 등반을 기원해 봅니다. 네, 박철성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3월 12일 장이 계속 시작이 됐습니다. 이 자세한 시장 상황 백두 대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대장님 나와주세요.